남양주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오늘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경찰은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 조치 3회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서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 네, 경찰이 A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 가운데 1, 2, 3호를 신청해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회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잠정 조치 3회 2호를 신청해 A씨가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찾다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A씨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고 경찰에도 즉시 통보됐을 겁니다. 표정우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잠정 조치 3회 2호는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 잠정 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선 24시간 가해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가해자 접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의 통지에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